네, 안녕하세요. 상법 박사, 기업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으로서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크게 회사에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이 주주총회, 두 번째 기관이 대표이사, 세 번째가 이사회. 이거를 회사의 3대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관으로서 국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이사는 말하자면 일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전부 집행하는 약간 대통령, 이사회는 내각으로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생길 경우에 경영권을 되찾아오거나 경영권을 지키려면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거나 대표이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를 말 그대로 자르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상법에 보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로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러한 방식으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그 대표직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의할 것은 대표의 직함만 해임시키는 것이고요. 이사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 하는 경우에 그 이사회도 대표이사와 친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으로서 분쟁이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 가장 전국적인 해결 방안이고 많이들 이용되는 방안인데요. 바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입니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 정족수는 상법 제434조에 나와 있는데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게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주주총회를 개최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대표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려고 하는 주주총회를 쉽게 열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보통 그거를 거부하거나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는 허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법원이 소집권자를 정해서 주주총회를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요. 이때 주주총회 소집 기간을 잘 설정을 하고 주주들에게 알려서 의결을 하는 통상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는 해임을 하려는 자와 해임을 당하지 않으려는 자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만약에 임기가 있는 경우에 중간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그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마지막 방법은 법원에 아예 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방금 살펴본 상법 전문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대표이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를 제기하는 청구권자가 대표이사가 그러한 잘못이 입증을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해임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잘 체증을 해서 대표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 또는 정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이사를 해임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아버지가 대표이사, 아들, 딸, 아버지의 친구가 이사 이렇게 운영되던, 그래서 이사회 4명, 대표이사, 가족 회사로 운영되던 알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이사인 아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아들이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해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결의의 하자를 전부 소송으로 다투면서 분쟁이 생겼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 이런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면서 아버지의 직무집행을 막 정지시키는 소송을 하면서 정말 소송전이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하다 느낀 것은 사실은 회사가 굉장히 빈 껍데기가 남을 정도로 완전히 고사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대표이사를 해임을 하거나 또는 대표이사를 누구로 정할지를 정해야 한다면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